월드컵 결과가 미흡한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축구 대표팀이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 16강에 진출했었다면 오늘 청문회가 열렸을까요? 안 열렸을까요? 16강 이상 됐으면 열리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홍명보 증인 축구협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를 했는데 본인 감독 연봉 38억 맞는지 공개할 수 있습니까? 얼마였습니까? 직접적으로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38억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축구 팬들은 손흥민 선수, 이재성 선수가 남아공전에 조기 출전 못한 것이 패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틀렸어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졌어요 그럼? 왜 졌어요? 왜 그렇게 졸전을 벌이고 왜 졌어요? 국회에서 여러 가지 청문회가 열릴 때마다 맹탕 청문회 뭐 이런 말들 많이 들으셨죠. 그 기대와 실망이 반복되는 것 이번에는 좀 다를까 했는데 뭐 역시나였습니다. 저거 왜 했지라는 생각이 든 건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어제 국회에서는요. 축구협회 관련 청문회가 열렸는데 지난달 열린 북중미 월드컵에서 조별리그에 탈락하면서 추진된 그 청문회였습니다. 감독 선임 당시 굉장히 논란이 됐던 이른바 홍명보 감독의 빵집 면접 얘기도 나왔는데요. 뭐라고 답했는지 들어보시죠. 본인 축구협회 오래 계셨잖아요. 축협 전무이사도 하시고 그런 빵집 앞에서 하는 면접으로 감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거 진짜 이상하다 이런 생각 안 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집 앞에서 만난 게 국민들께서 좀 불투명하다라고 생각은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은 저는 제가 집 앞에서 만났다고 해서 어떤 특혜나 어떤 이익을 요구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빵집 면담으로 세상에 연봉 20억이 넘는 국가대표 감독이 임명이 됐어요. 그게 특혜가 아니에요? 저는 제가 불공정으로 감독이 된 거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건강의 위원도 아니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저는 제안을 받고 수락한 사람입니다. 홍명보 전 감독은요. 일각에서 제기된 고액 연봉설에 대해서도 굉장히 억울한 듯 반박을 했습니다. 이것도 같이 들어보시죠. 홍명보 증인 축구협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를 했는데 본인 감독 연봉 38억 맞는지 공개할 수 있습니까? 얼마였습니까? 직접적으로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38억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훨씬 적습니까? 훨씬 적습니다. 제가 이거를 밝힐 수 없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명보 감독님, 아까 연봉 얘기 잠깐 하셨는데 기존보다는 진전된 답변이었어요. 38억 원에 훨씬 못 미친다. 세전입니까? 세후입니까? 세전입니다. 세전에 38억에 훨씬 못 미친다. 네, 맞습니다. 네. 자, 홍명보 전 감독 자신을 둘러싼 불공정 선임 그리고 고액 연봉설에 대해서 전부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억울함을 표시하는 그런 발언들도 볼 수 있었죠. 그런데 홍명보 전 감독도요. 축구협회에서 일을 해본 사람입니다. 본인의 빵집 면접, 뭐 PT 자료나 이런 거 전혀 없이 빵집에서 면접을 해서 감독이 선임된 거에 대해서 큰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문제의식이 없었다면 더 큰 문제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협회가 얼마나 방만하게 운영이 되어 왔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단적인 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선 이런 협회가 운영됨에 있어서도 국가적인 지원이 있고 우리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절차적인 부분을 거쳐서 선임이라든지 임명이라든지 절차를 거쳐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월드컵에서 국가대표팀을 맡는 감독직의 경우에는 굉장히 경쟁도 치열하고요. 네. 그리고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감독도 선임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선택지가 있는 상황에서 경쟁을 하는 것이 맞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 앞에 가서 빵집에서 만나서 말 그대로 모셔갔다라는 모습이 비춰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축구계에 몸담았던 기간이 굉장히 긴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느꼈어야만 하는 위치에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나는 그쪽에서 해달라고 해서 승낙을 한 사람이지 왜 나한테 뭐라 그러냐라는 억울한 듯한 발언 아까 들으셨죠. 홍명보 전 감독은요. 최근에 불거진 법인카드 1,400만 원 유용 논란에 대해서도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코치가 가까이 살았고 그래서 사적으로 쓴 거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지침을 보면요. 지침은 왜 만듭니까? 지침을 지키지 않으려면. 증인 홍명보의 그 내용들을 보면은 어린이날, 현충일, 광복절 이럴 때도 쓰셨어요. 근데 그런 거가 옳지 않잖아요. 의원님, 제가 아까 좀 오해를 했는데요. 제가 협회에 있는 법인카드를 쓴 내역은 제가 없었는데 제가 그동안 같은 장소에 쓴 제 내역은 가지고 왔습니다. 그거를 제가 아까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제가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좀 이따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저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저 또 한 가지 이게 가져온 증빙 자료는 개인 카드 사용 내역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는 법인카드 사용 지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논란이 처음 불거졌을 때 홍명보 전 감독이 이야기를 했던 것이 아니다. 내가 법인카드를 유용한 것이 아니라 그 장소의 경우에는 내가 업무적인 것은 법인카드를 썼고 업무카드를 사용했고 개인적으로 그곳에 방문해서 쓴 카드는 개인 사용 내역을 보면 알 수 있다. 그 금액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나는 공과 사를 구분해서 카드를 사용한 것이지 법인카드를 유용한 것은 아니다라는 논리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다만 이러한 소명 자료를 제출한다라는 것이 내가 그 자리에 거주지 근처에 있기 때문에 자주 방문했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법인카드가 그 용처에 맞게 필요 경비로서 사용됐다라는 것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을 본인이 정말 해소하고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축구협회 그 규칙상 이렇게 공휴일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주거지 근처에서 사용할 때에는 이것을 왜 사용했는지 출장 기록이라든지 소명 자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자료를 이때 내가 냈던 것이다라고 해서 가져오는 것이 가장 명확할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그걸 자료 제출을 한 바 없다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이 계속된다고 보입니다.